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약 47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0.9%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평균 25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산 격차가 꾸준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5년 강남 3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대비 25%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출발점의 불공정함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KB 금융연구소의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주요 원천은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금융, 투자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습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배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KB 보고서에 의하면 부유층의 15%가 금융지식 습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자산가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19.4%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일반인에 비해 3배가 넘는 시간을 배움에 할애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회계법인 대표 토마스 콜리가 233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자들의 웹서핑 시간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책을 읽고 뉴스를 확인하며 운동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배움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고 거래량 또한 감소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경험했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실제로 KB 연구소 조사에서 부자들은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를 두 번째로, 그리고 시장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력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 주식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와 같은 유튜브 영상만을 쫓아봅니다. 그들은 쉽고 빠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런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깊이 있는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가량을 독서에 할애한다고 전해집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매년 50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진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타인의 투자 방식이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약 1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국내 주식은 2조 원 순매도를 기록했죠. 이러한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변에서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에 편승하여 투자를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명확한 판단보다는 타인의 말에 의존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어느새 단기 매매로 전환하고 하락장에서는 다시 장기 투자로 회귀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투기가 될지언정 결코 체계적인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KB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17.9%가 일관된 투자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어떤 투자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타인의 투자 게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 유튜버가 이 주식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라고 외쳐도 자신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는 상승을 예견했고 또 다른 이는 하락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각기 다른 투자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도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인데 단기 트레이더의 의견에 따라 매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손실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투자 규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것인지,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주에 주력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게임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진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들은 과시를 위해 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습관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1958년에 매입한 집에서 무려 6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가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9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같은 초고가 차량 대신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할까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값비싼 수입차를 모는 사람들이 과연 모두 부유한,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2024년 KB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4.8%였으며 금융자산은 37.1%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는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1년 이후 2025년까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시성 소비에 사용했습니다. 고급 명품, 외제차, 혹은 좋은 집 등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소비가 부의 증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3,000명의 부자를 연구한 다구치 모토타카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과체중인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한 편입니다. 식사량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체중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강한 절제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KB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은 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소득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공제한 뒤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부자들은 이 금액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산에 재투자합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더 값비싼 차를 사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돈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는 데 주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부자의 평균 부채는 6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상당히 큰 액수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평균 자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부채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부채는 순전히 소비성 부채에 해당합니다. 고급 명품을 사기 위해 카드를 긁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는 식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부자의 부채는 자산으로 작용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부채는 심각한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부자처럼 보이려는 위함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함입니까? 만약 겉모습만 부유해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를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KB 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이 최근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 분야는 무엇일까요?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로 40%였으며 2위는 실물 자산인 금과 보석 투자로 3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명품이나 수입차 같은 소비재가 이 목록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오직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만 자금을 사용합니다.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위험, 즉 리스크에 관한 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결코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거나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한 번의 도약으로 인생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은 이들이 원금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셈이죠. 부자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KB조사에 의하면 부자들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1%대에 머무릅니다. 이는 언제든지 충분히 상환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되 가족의 행복, 심리적 안정,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통해서만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잃는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인 대박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한국 부자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 안정 추구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인 전략이 더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더 큰 규모의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단번에 손실을 만회하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의 덫입니다. 잠시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가진 3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배움에 투자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셋째, 겉으로 보이기 위한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명품이나 수입차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 습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배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장 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쫓고 싶은 충동을 절제해야 하며 명품에 대한 허영심을 버리는 것 또한 결국 소비에 대한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은 자기 통제력에 달려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지나치게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10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겠다처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에서 역으로 계산해 계획을 수립하세요. 10년이라는 기간에 10억 원이라면 연간 1억 원씩을 모아야겠죠. 월 수입이 400만 원일 경우 매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저축해야 할지 계산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그 계획 달성을 위해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매주 주말 여행 혹은 매월 명품 쇼핑과 같은 습관들 중 과연 무엇을 포기하실 건가요? 네 번째는 자동 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오직 의지력에만 기대면 실패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세요. 매일 30분씩 경제 소식을 접하거나 투자 서적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1년을 꾸준히 하면 상상 이상의 지식이 축적될 겁니다. 여섯째,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매달 점검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주변 환경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소비를 유도하는 친구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이들과 교류하세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시기에 오히려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KB 조사에 따르면 부유층의 11%는 위기를 자산 증식의 발판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과감히 투자했던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철저하게 학습해야 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늘 제가 강조한 3가지 핵심 습관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기는 그저 혼란스러운 위기로만 남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KB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은 대략 15년에서 20년 사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긴 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갔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일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할 경우 10년 뒤에는 약 26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대략 670만 원에 달합니다. 마침내 30년 후에는 745만 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10년 동안은 2.6배 증가했지만 그 다음 10년에는 다시 2.6배가 더 불어나고 마지막 10년에는 또다시 2.6배의 성장을 이룹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리가 가진 놀라운 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법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 긴 세월 동안 올바른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야만 비로소 발현됩니다. 토마스 콜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유층의 88%가 매일 30분 넘게 업무 관련 서적을 읽는다고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부유층의 76%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23%에 그쳤죠. 부유층의 81%는 매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단 9%만이 이를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20년, 30년에 걸쳐 쌓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2025년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3시간씩 시청하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에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시나요? 매주 주말마다 돈을 소비하며 보내시나요? 아니면 투자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명품을 구매해 SNS에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그 금액을 ETF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매일 단타 매매에 매진하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고수하시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바로 10년 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지 아니면 가난에 머무를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KB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15%, 꾸준한 저축 및 투자 습관이 12.8%, 그리고 명확한 투자 원칙이 11.8%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습관의 힘이 바로 여기서 발휘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강남 3구 지역에서 부동산 증여가 25%나 늘어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유한 이들이 자녀에게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의 습관과 부자들이 가진 사고, 방식, 그리고 부의 가치관을 통째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역시 가난을 유발하는 습관들을 물려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존재합니다. 그 어떤 습관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부유한 이들의 습관을 본받아 실천한다면 당신 역시 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남들이 즐거울 때 노력하고 값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절제하며 조급한 이득을 내려놓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복권 당첨이나 금수저로 태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견고한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며 불필요한 과시성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KB금융연구원의 15년에 걸친 추적 조사에 따르면 부유층의 부동산 보유 비율은 감소했고 대신 금융자산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곧 돈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평균 소득의 잉여 자금 7,600만 원을 소비에 쓰지 않고 과감히 투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오늘날의 부를 이뤄낸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소득 중 잉여 자산은 얼마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돈을 어디에 활용하는가가 진정 중요한 지점이죠. 만약 매달 50만 원을 30년 동안 꾸준히 연봉리로 투자한다면 대략 6억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가 가진 막강한 힘입니다. 그러나 같은 50만 원을 매월 소비하는 데 쓴다면 어떨까요? 30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들의 성공 습관을 본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익숙한 방식 그대로를 고수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실합니다. 10년 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비록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탈 때나 하락세를 보일 때조차도 결코 변치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지닌 투자자만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핵심 비결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3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배움과 원칙, 준수, 그리고 절제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꾸준히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부자는 전체 인구의 0.9%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 0.9%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습관들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신다면 말이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10년 뒤의 당신은 오늘의 이 결정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